이 선거철만 되면 인천 지역 공약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번 대선에도 여야 후보 모두 이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실현 가능할지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경인전철 지하화 그리고 경인도로 지하화, 대선뿐만 아니라 온갖 선거에 인천 지역과 관련된 정치인들 혹은 차기 어떤 선거에 나가려는 인사들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경인전철 지하화 먼저 등장을 했는데 네, 먼저 그렇습니다. 필요성부터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경인선 지하 사업은 약 120년간 지상에서 운영되어 온 경인선을 지하에서 그간 경인선으로 인해서 도심이 단절되고 발전이 저해된 원도심 주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인선은 인천역에서 서울 구례역까지 약 27km, 약 21개 역사를 가진 철도 노선인데요. 경인선이 인천 지역 도심 한복판을 양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이런 경인선을 지하하게 된다면 상부 공간을 비롯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논의가 인천에서 왔었습니다. 예. 지상에 공원을 비롯해서 생활시설, 업무시설을 배치해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이 대부분 원도심 지역입니다. 여기를 개발해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경인선을 지하할 경우에는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경인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등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정치권 소식에서 살펴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역시 이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약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 보이던데.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경인선 지하 사업에 대한 두 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굳이 차이를 들자면 우선순위를 얼마큼 두느냐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인천을 찾아서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입니다. 사실 경인선 지하화 공약은 이 후보가 경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인천 발전 5대 공약에 경인선 지하 공약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인천 지역의 대표 공약으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역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내세웠다 볼 수가 있는데요. 경인선을 지하화하게 될 경우에 비용 대비 수십 배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윤 후보 역시 경인선 지하에 대해서 우선순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윤 후보는 경인선 지하보다는 GTX 공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정도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을 정도 같고요.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지난 대선 박근혜, 문재인 후보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게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그 앞에 것들을 다 기억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공약을 이어받게 하듯이 이렇게 이어만 왔지. 네. 인천 지역이 좀 특수성이 있기도 하죠. 외지 유입 인구가 좀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다고는 치더라도 이렇게 10년 동안 세 후보가 내밀었던 공약인데 진척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진척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국토부의 영역 조사 결과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조차 연기가 돼 있고요. 지금 중간 발표 정도만 나온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선 지하화 공약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까지 모두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다 볼 수가 있는데요. 경인선 지하화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왔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사업비 전액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전액 국비를 투입을 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각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및 이행 방안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국 과도한 예산, 비용 부담 문제로 두 명의 대통령 모두 추진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막상 실현하지 못한 전형적인 대선용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후보 얼굴만 바뀌고 그때 공약 아니냐, 뭐 우려먹기 공약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런 비판이면 당연하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뭐 헛공약, 말잔치에 그칠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실제 경인선이 지하화될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번만큼은 뭐 개인적으로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뭐 경인선 지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뭐 바람이긴 합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초기 사업 비용만 한 뭐 7조 원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경제성 또 따로 따져봐야 되겠으면 말이죠. 사업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뭐 건설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공약을 현실화하려면은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선이 인천역에서 서울 구로역까지 약 27km 구간을 지하하기 위해서는 약 7조 원, 무려 7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이번 대선 공약 발표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이 큰 틀에서 뭐 공약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까지는 뭐 제시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두 후보 모두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경선 후보 시절에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이 100%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민간 합동 투자 방식으로 경인선을 지어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이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쏙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사업성을 크게 높이지 않는 이상, 지금 BC값이 1이 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현상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인천민들이 또 이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저거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아쉽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